얼음은 빠르게 형성되어 광활한 지역을 뒤덮으면서 수많은 물건과 동물, 그리고 문명 전체의 흔적까지 보존하죠. 국립설빙데이터센터에 따르면 지구의 빙상에는 약 245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있는데요. 이 얼어붙은 기록 보관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발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82m 깊이의 얼음 아래에서 발견된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부터 5000년 넘게 보존된 고대 미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있는 15가지 놀라운 발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빙하의 소녀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1942년 7월, 북대서양 상공의 기상이 악화되면서 영국으로 향하던 6대의 P-38 라이트닝 항공기와 2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가 그린란드 빙원에 비상 착륙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구조되었지만 비행기들은 얼음에 갇혀 결국 약 82m 깊이의 얼음 아래에 묻히게 되었죠. 수십 년간의 수색 끝에 그린란드 탐험협회는 1992년 지표 투과 레이더를 이용해 그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중 P-38 한 대는 얼음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훗날 빙하의 소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비행기를 꺼내는 작업은 뜨거운 물과 증기를 이용해 각 부분을 녹여내는 정교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는 켄터키주 미들즈버러로 옮겨져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쳐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원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빙하의 소녀는 이후 100시간이 넘는 비행 기록을 세우며 항공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수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비행기가 발견되었던 빙하는 바다 쪽으로 표류하고 있으며 위성 사진으로 또 다른 P-38의 위치가 확인되었지만 그곳은 너무 위험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빙하의 소녀가 이 얼어붙은 안식처에서 회수된 유일한 비행기로 남을지도 모르겠네요. 2. 맥킬레이 위스키 2010년 남극 케이프 로이즈에 있는 어니스트 셰클턴의 오두막을 복원하던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마룻바닥 아래에서 100년 이상 얼어붙어 있던 맥킬레이 위스키 몇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1898년 스코틀랜드에서 병에 담긴 이 위스키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극유산보존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이 정도 도수의 알코올은 영하 27도까지 액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맛보고 싶은 유혹을 참고 팀은 병들을 뉴질랜드로 옮겼습니다. 맥킬레이 브랜드의 소유주가 이 발견에 대해 알게 되자 병들은 스코틀랜드로 공수되었고 코르크 마개를 통해 소량의 샘플을 추출하여 화학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원래의 제조법이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 전문가들은 정확한 공식을 재현하여 5만 병의 한정판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화이트 앤 맥케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판매 수익금으로 극지방 연구와 보존을 위해 42억 원 이상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원래의 병들은 세클턴의 오두막으로 반환되어 100여 년 전 놓여있던 바로 그 장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아이스맨 웨치 다음 발견은 아마도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일 텐데요. 완전히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1991년 9월 독일인 등산객 헬무트와 에리카 시몬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국경의 웨치탈 알프스에서 최근에 추락한 사고 희생자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은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자연 미라, 웨치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기원전 3350년에서 3105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었죠. 고고학 과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웨치의 키는 약 157cm, 왼손잡이였고 260mm 사이즈의 신발을 신었으며 갈색 눈에 짙은 갈색 머리, 그리고 아마도 남유럽 혈통으로 보이는 황갈색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유당불내증이 있었고 충치와 기생충, 관절염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낭, 구리 도끼, 부싯돌 단검, 활과 화살, 그리고 약간의 식량만 가지고 위험한 지형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의 왼쪽 어깨에 박힌 화살촉이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그는 뒤쪽 아래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 5,000년 전의 사건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고 기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 잊혀진 알프스 등반가들 얼음이 수십 년간의 이야기를 보존하는 스위스 알프스에서는 1864년 이후 3,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그중 약 1,200여 건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입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구조비행사 게롤트 파이너는 등산 역사의 자연기록 보관소인 마터홀은 같은 봉우리에서 과거 등반가들의 장비나 유품을 종종 발견한다고 합니다. 최근 후퇴하는 빙하들이 이런 이야기들 중 일부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979년에 실종되었던 영국인 등반가 조나단 콤빌의 시신이 3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3년에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보다 2.3도 높은 기록적인 여름 기온으로 인해 1970년 폭풍 속에서 마터홀은 북벽 등반을 시도하다 실종된 일본인 등반가 고바야시, 마사유키와 오쿠와 미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확실성 속에서 지내온 그들의 가족들은 마침내 고인들을 편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취리 연방공과대학교의 빙하학자 마티아스 후스 박사는 빙하가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높은 봉우리에서 갇힌 물체들을 낮은 고도로 운반하며 때로는 100년이 지난 후에야 얼음 밖으로 내보낸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의식의 미라들 1999년 아르헨티나의 유야이아코 화산 해발 6,740m 지점에서 탐험가들이 약 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잉카인 미라가 안치된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브래드퍼드 대학교가 고고학 과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카파코차라는 의식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모발 분석 결과 이들은 수주에 걸쳐 알코올과 코카 입섭치량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 실시된 CT스캔은 이들이 무덤에 안치될 때 살아있었으며 추위와 희박한 공기 때문에 빠르게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보존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해서 의복, 금과 은 장신구, 도자기 등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생물고고학자 엠마 브라운 박사에 따르면 이 유물들은 그들이 귀족 가문 출신이며 풍성한 수확과 제국의 보호를 위해 산신에게 바쳐졌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알림 설정과 친구에게 공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6. 세계 최대 빙산 A76 2021년 5월 남극의 론의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 A76A는 원래 길이 135km, 너비 26km로 로드 아일랜드주 크기만 했는데요. 남극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빙산의 경로는 따뜻한 물 쪽으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나 15m 높이의 파도와 거센 해류로 악명 높은 드레이크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빙산의 균열과 용해를 가속화하지만 동시에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회보에 따르면 빙산 질량의 90%가 물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에 A76A와 같은 거대 빙산은 심각한 항해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2월 영상에는 이 빙산이 부서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가장 큰 조각인 A76B는 여전히 길이가 80km가 넘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빙산이 완전히 녹으면 약 1조 2천억 리터의 담수가 남극해로 방출되어 해양 생태계와 순환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7. 천년된 숲 알래스카 남동부에 있는 길이 약 21km의 얼음강, 맨데놀 빙하는 거의 100년 동안 후퇴해왔고 지금은 1929년보다 약 2.8km 짧아졌습니다. 2012년 얼음이 물러나면서 연구자들은 1500년에서 2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보존된 숲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 통나무, 그리고 온전한 뿌리 시스템이 원래 자라던 위치 그대로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시트카 가문비나무와 서양 솔송나무였고 일부는 직경이 1m에 가까웠습니다.
알래스카 사우스이스트 대학교의 캐시 코너 박사는 나무의 나이테가 빙하가 전진하여 숲을 덮기 전 성장기가 더 길었던 따뜻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보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빠른 전진 속도 덕분에 나무들이 부패하기 전에 보존되었으며 이는 기후 조건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매년 65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이 희귀한 광경을 보지만 빙하가 매년 약 60m씩 후퇴하면서 숲을 드러내는 바로 그 온난화가 빙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빙저하천 남극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서 과학자들은 템스강보다 더 긴 460km 길이의 빙저하천이 4개의 거대한 빙상 아래를 구불구불 흐르는 것을 지도에 담아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주도한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연구는 얼음 투과 레이더와 위성 중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면 아래 2에서 4km 깊이에서 거의 0도에 가까운 물을 운반하는 강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빙상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석연구원 마틴 시거트 박사는 이 강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빙하가 외드레를 향해 더 빨리 미끄러지도록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강이 받치고 있는 얼음은 만약 녹을 경우 전 세계 해수면을 약 4.3m 상승시킬 수 있는 양의 물을 담고 있으며 이는 마이애미, 베니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대부분을 침수시킬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영국 남극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온난화 추세는 이 숨겨진 시스템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표면의 녹은 물이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 빙저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얼음이 바다로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강 위의 얼음 속도는 지난 10년간 23% 증가했습니다. 이 발견들은 남극이 정적인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빨리 전 세계 해안선을 바꿀 수 있는 역동적인 물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우 사진 원판 20세기 초 남극 탐험대들은 남극점 도달, 대륙 지도 제작, 영토 주장과 같은 야심찬 목표를 추구했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극한의 조건을 견뎌낼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탐험 오두막들이 건설되었고 그중 다수는 여전히 인간 인내의 기념물로 서 있습니다. 2014년 뉴질랜드 남극 유산 보존재단은 이 구조물들의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케이프 에번스에 있는 로버트 펠컨 스콧 선장의 오두막에서 작업하던 중 팀은 22장의 셀룰로스 질산염 사진 원판이 들어있는 상자를 담고 있는 얼음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남극 얼음에 의해 100년 이상 보존된 이 연약한 필름은 손상을 막기 위해 수개월간의 세심한 보존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복원 후 이 이미지들은 탐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생존기 중 하나인 어니스트 셰클턴의 로스의 파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탐험은 인듀어런스호와 3명의 선원을 잃는 사고로 끝났지만 이 사진들은 100여 년 전 남극의 희귀한 시각적 기록을 제공합니다. 이 이미지들은 현재 기후변화로 변해버린 원시 그대로의 얼음 지형, 야생 동물, 그리고 풍경을 보여줍니다. 재단의 리지 믹 박사에 따르면 일부 얼음 지형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른 것들은 수킬로미터나 후퇴했다고 합니다. 사진들은 또한 팀의 일상생활, 장비, 의복, 그리고 생존 방법을 묘사하여 초기 탐험과 환경 변화의 속도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00년 넘게 남극 얼음 속에 얼어있던 사진들이 복원되어 초기 탐험가들의 고난과 그 이후 풍경의 극적인 변화를 모두 보여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남극 대륙 아래의 생태계 2022년 과학자들은 남극의 나르센 빙봉을 500m 뚫고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수천 마리의 작은 갑각류로 가득 찬 흐르는 얼음 밑강을 발견했습니다. 커런트 바이올로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단각류들은 햇빛 없이 생존하며 해류 속의 유기물과 강바닥의 미생물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일부 종들은 수천 년 동안 고립되어 지상의 친척들과는 다르게 진화해왔습니다.
얼음의 균열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자극받은 영국 남극 연구소의 휴 그리피스 박사가 이끄는 팀은 네이처 기후변화 학술지에 보고된 바와 같이 광합성의 충분한 양인 단 1%의 햇빛만 얼음을 투과하는 환경에서 번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빙하 후퇴가 얼음 아래로 더 많은 빛을 들여보내 이 숨겨진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빙봉이 붕괴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위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자율무인 잠수정은 메탄 및 기타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박테리아 군집을 발견하여 이들이 전 지구적 기후 조절에 있어 알려지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10일 공룡 화성 남극 대륙은 한때 공룡이 서식하는 울창한 땅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수천만 년 동안 보존되었던 화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연구원들은 시모어 섬에서 7,100만 년에서 6,7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1톤이 넘는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척추고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이 수집품에는 해양 파충류, 고대 조류, 그리고 고대 바다를 지배했던 최대 18m 길이의 해양 도마뱀인 모사사우루스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6,600만 년 전 대멸종 직전의 것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줄리아 클라크 박사는 이 화석들이 대멸종 직전 마지막 100만 년 동안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남극의 춥고 건조한 기후 덕분에 연조직 흔적, 피부 패턴, 심지어 유기 화합물까지 탁월하게 보존되었습니다. 2024년의 시티스캔은 내부뼈 구조를 드러내어 그들의 성장과 생물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칠레 남극 연구소의 조사는 완전히 새로운 종을 품고 있을지 모를 12곳의 화석이 풍부한 장소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남극반도는 지난 50년간 3도나 따뜻해졌으며 이로 인해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 매년 더 많은 화석이 드러나면서 과학적 기회와 환경적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12. 앨런 힐스 8400일 1984년 남극 앨런 힐스 빙원에서 발견된 앨런 힐스 8400일은 1.9kg의 화성에서 온 화성암으로 수십 년간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사의 운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 암석은 약 45억 년 전 마그마에서 형성되었고 17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화성에서 방출되어 약 13,000년 전에 남극에 떨어졌습니다. 진짜 논란은 1996년 나사 과학자들이 운석 내부의 탄산염 구조물이 고대 화성 미생물의 산물일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입자들은 유기 화합물 및 지구 박테리아가 만드는 것과 유사한 미세한 자철성 및 황화철 결정과 연결되어 있어 처음에는 외계 생명체의 첫 증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스트로바이올로지 리뷰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이후 200편이 넘는 동료 심사 연구가 이 암석을 조사했습니다. 나중의 연구는 이러한 특징들이 생명과 관련 없는 물광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초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캐시 토마스 케프르타 박사는 이 운석이 생명의 증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화성의 지질학 및 생명을 모방하는 광물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썼습니다. 현재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3시 53 스카이트루퍼 다코타 1946년 11월 18일 C-53 스카이트루퍼 다코타 한 대가 연합군 장교들과 가족들을 태우고 오스트리아 툴른 공군기지를 떠나 피사로 향했습니다. 알프스 상공에 예보된 악천후를 피하기 위해 넬프 테이트 주니어 기장은 미넨과 마르세유를 경유하는 더 긴 항로를 선택했지만 인스부르크 근처에서 피하려던 바로 그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방향을 잃은 승무원들은 오스트리아 알프스를 프랑스 알프스로 착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로 인해 테이트 기장은 가올리 빙하에 불시착해야 했고 비행기는 오르막으로 미끄러지다 깊은 크레바스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탑승한 12명 중 단 1명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는 좋지 않은 무선 수신 상태로 인해 지연되었지만 3일 후 한비 17 조종사가 생존자의 조명탄을 발견했습니다.
스위스 산악부대가 현장에 도착해 전원을 대피시켰고, 이 작전은 현대 산악구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C-53은 빙하에 버려졌습니다. 2012년, 캐나다인 등산객들이 얼음 밖으로 튀어나온 프로펠러를 발견하면서 이 추락 사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스위스 빙하 감시 네트워크가 2024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가올리 빙하는 1946년 이후 847m 후퇴했으며 매년 더 많은 잔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향후 10년 안에 비행기 전체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14. 철기 시대의 스키 인간과 겨울 스포츠의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의 사냥꾼들은 약 11,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눈 덮인 지형에서 사냥감을 쫓기 위해 원시적인 스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비스 근처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스키는 약 8,000년 된 것이고 스칸디나비아 발견품들은 기원전 3,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노르웨이 레이네임엔 국립공원의 고고학자들은 녹는 얼음에서 1300년 된 스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짝을 찾아냈는데 둘 다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빙하 고고학 프로그램의 연구에 따르면 길이 188cm, 너비 18cm인 이 스키는 현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수제로 만들어져 치수가 약간 다르며 솟아오른 발판, 가죽끈, 그리고 꼬아 만든 자작나무 껍질 바인딩이 특징입니다. 모피를 덧댄 것으로 여겨지는 일부 고대 스칸디나비아 스키와는 달리 이 스키들은 마찰력을 위해 홈이 파여 있어 나무 표면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노르웨이 남부의 고산지대가 철기 시대의 겨울 생존 장비를 갖춘 사냥꾼이나 여행자들에 의해 활발히 이동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후퇴하는 얼음은 지난 20년 동안 도구, 무기, 의복 등 4,000점이 넘는 유물을 드러내며 이 지역에 지속적인 인간의 존재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5. 보석 상자 2013년 한 프랑스 등산가가 몽블랑 빙하를 건너다 얼음에 박혀있는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표시된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얼어 있었음에도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는 약 100여 개의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 보석들을 몽블랑에서 발생한 두 건이 에어 인디아 추락 사고 중 하나와 연관지었습니다. 하나는 1950년에 48명의 사망자를 낸 245편이고 다른 하나는 1966년에 117명의 사망자를 낸 101편이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심각한 겨울 악천후를 만났는데 1950년 사고는 항법 실수 때문이었고 1966년 사고는 비행기가 폭풍 속에서 너무 낮게 날다가 발생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유주가 없었고 보험 기록은 불완전했으며 개인 소지품 목록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석들은 프랑스 보물법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발견물을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 이 경우에는 샤모니 꽃륜이 나누어 갖도록 규정합니다. 약 10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된 보석 가치의 절반인 약 5억 2천만 원을 등산가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15가지 놀라운 발견들은 우리 행성의 얼음이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5,000년 전의 희생자부터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성하는 생태계, 제2차 세계대전 항공기부터 고대 의식 장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발견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고 얼어붙은 풍경의 역동적인 본질을 드러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발견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혹시 여러분도 얼음이나 눈 속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과학자들이 다음에 어떤 종류의 얼어붙은 발견을 했으면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저처럼 흥미로우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더 놀라운 발견들을 위해 꼭 구독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